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정의 결을 따라가는 리뷰, 따뜻한 이야기 속 눈물 한 방울까지 전하는 인생 드라마입니다. 오늘은 JTBC 주말 드라마, 바로 천국보다 아름다운 2화를 리뷰하고 3화에 대한 뇌피셜도 함께 예측해 보겠습니다. 2화는 80세 할머니, 이해숙이 천국에 입성해 적응해가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남편 고낙준의 말을 믿고 천국에 온 그녀는 현실과 기대 사이의 차이에 깊은 낙담을 하게 됩니다. 생전 수십 년을 병상에 누워 지냈던 고낙준. 그런 그가 이제는 젊은 모습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뛰고 걷는다는 사실은 이해숙에게 감동과 상실, 기쁨과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복합적인 감정을 안겨줍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곁을 지켰던 남편과 다시 부부로 살 수 있다는 기쁨과 동시에 젊음의 불균형 속에서 홀로 늙은 육체로 살아가야 한다는 부당함을 느끼죠. 천국에서는 심지어 나쁜 말이나 나쁜 생각조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욕을 하면 혀가 검게 변한다는 경고처럼 이곳은 완벽한 선을 강요하는 천국입니다. 이해숙은 그런 천국의 규율 안에서 자신을 억누르고 적응하려 애를 씁니다. 고낙주는 그런 그녀를 이끌고 천국센터를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해숙은 무지개 다리를 건넌 반려동물들이 주인과 재회해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살아생전 버려졌던 유기견들 역시 누군가의 돌봄을 기다리며 천국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해숙은 울컥하게 되죠. 더 놀라운 건 그녀의 반려묘였던 쏘야가 해숙을 기억하고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그 순간 해숙은 감정에 복받쳐 올라 말을 잊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히죠. 그러나 문제는 바로 자신입니다. 모두가 젊고 활기찬 모습으로 살아가는 천국에서 자신만이 80세 노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현실이 그녀를 점점 더 고립시킵니다. 이에 고낙주는 민원센터를 찾아갑니다. 나이를 돌려줄 수 없을까요? 하지만 천국은 철저히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세계. 한 번 정해진 입장 조건은 어떤 이유로도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해숙은 더 큰 절망에 빠지지만 남편 고낙준의 진심 어린 위로가 이어집니다. 그 시절 당신이 시장통에서 일수 찍으며 고생했던 날들을 내가 다 잊지 못해. 지금 모습이어도 난 괜찮아. 난 당신이니까. 이 말에 해숙의 마음은 무너지듯 울컥하고 부부는 서로를 다시 붙잡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고낙준을 찾으며 등장합니다. 여기 고낙준 씨 계시죠? 그녀의 등장은 해숙에게 또 다른 혼란을 안깁니다. 병수발로 남편 곁을 지켰던 해숙은 다른 여자의 등장에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급기야 그녀와의 격한 말다툼, 머리차의 싸움으로까지 번집니다. 자신의 늙은 모습으로는 아무리 천국이라도 사랑을 지킬 수 없다는 생각에 해숙의 분노는 더욱 극단적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러던 중 해숙이 가장 의지하였던 존재였던 양딸 이영애마저 갑자기 사라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녀는 어디 다녀올게요 라는 말만 남긴 채 종적을 감추고 해숙은 점점 더 천국이라는 공간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죠. 사랑, 자존감, 존재 이유. 해숙이 천국에 와서 마주한 건 이상향이 아니라 남겨진 자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3화에서 새로운 인물 보미의 등장과 함께 또 한 번의 변화를 예고합니다. 3화에서는 본격적으로 보미라는 인물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2화에서 이해숙이 점점 그녀를 불편해하게 되는 묘사가 반복된 데 이어 예고편에서는 이해숙이 결국 홀로 자신만의 삶을 찾아 떠나겠다고 선언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죠. 하지만 이 불편함은 단순한 동거의 어려움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봄이라는 인물 자체가 천국의 세계관 안에서 특정한 역할 혹은 진실을 감추고 있는 존재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가장 유력한 가설은 봄이가 이해숙과 고낙준이 과거에 잃어버린 자식이라는 설정입니다. 이 부분은 현실 세계에서 수십 년을 함께했고 시장에서 고생하며 살아온 삶의 서사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자식에 대한 언급이 명확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보미를 바라보는 해숙의 감정은 단순한 낯설미나 거리감 그 이상입니다. 만약 보미가 과거에 사별한 딸이거나 태어나자마자 잃었던 아이라면 어떨까요? 천국은 기억을 모두 복원해주는 공간이 아니기에 해숙은 정확한 정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보미에게 끌림과 동시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3화에서 해숙이 과거의 기억을 되짚어가는 서사로 이어질 수 있고, 보미의 정체가 딸의 영혼이라는 충격적 전개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가설은 보미가 아직 죽지 않은 인물, 즉 이영애가 천국을 잠시 체험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는 일종의 천국의 프리뷰 혹은 영적 꿈과 같은 설정일 수 있죠. 해숙이 가장 의지하던 양딸 이영애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복선은 봄이라는 인물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합니다. 이 경우 봄이는 일종의 혼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해숙과 낙준에게 또 한 번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는 역할로 작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가장 판타지적인 접근입니다. 봄이는 천국 시스템이 만들어낸 존재, 즉 해숙을 위한 맞춤형 가상천사일 수 있다는 거죠. 해숙은 80세의 노인으로서 낙차를 크게 느끼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천국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등장한 보미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안정감을 주거나 해숙이 직접 마주하기 힘든 과거와 감정을 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설정이 사실이라면 보미는 실존 인물이 아닌 해숙 내면의 반영이자 천국이 제공한 심리적 위로의 화신일 수 있죠. 이처럼 3화에서의 뇌피셜은 단순한 정체 공개가 아니라 해숙이라는 인물의 과거 트라우마, 죄책감 혹은 잊고 있던 사랑의 기억을 다시 불러오는 감정서사로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고낙준 역시 보미를 보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만약 보미가 정말 그들의 잃어버린 자식이라면 그는 아버지로서 지난 세월을 회고하게 되고 보미에게 진심을 털어놓는 감정적 전환점이 그려질 수 있겠죠. 결국 3화는 이해숙과 고낙준이 가족의 형태가 무엇인지 다시 고민하고 늦은 재회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여정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보미의 존재는 이 부부의 과거를 치유하는 매개체이자 시청자에게도 눈물과 위로를 전하는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환상 속에서 펼쳐지는 감정의 층위, 그 중심에 보미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복선이며 서사의 깊이입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이해숙의 여정은 이제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클로징 멘트. 지금까지 천국보다 아름다운 2화 리뷰와 3화 예고 뇌피셜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번 회차는 단순한 판타지가 아닌 인생과 감정을 되짚는 여정이었습니다. 80세 노인의 모습으로 천국에 입성한 이해숙. 그녀가 마주한 건 영원한 안식이 아닌 존재의 불균형과 감정의 고립이었죠. 젊음을 되찾은 남편과의 재회, 반려묘 소야와의 감동적인 만남,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꿈꿨지만 돌아온 건 낯선 젊은 여자와 양딸의 실종. 천국의 규칙보다 더 냉혹했던 건 바로 감정에 허용되지 않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 앞에 나타난 인물, 보미. 그녀는 과연 누구일까요? 사라진 양딸의 투영일까요? 잃어버린 딸의 영혼일까요? 아니면 천국이 보낸 감정의 천사일까요? 여러분이라면 80세의 모습으로 천국에 도착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나요? 이해숙이 느꼈을 억울함과 고립감, 공감되시나요? 그리고 보미에 대한 여러분만의 추측, 뇌피셜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저희 채널의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소중한 재료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마음을 건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깊게 보고 감정을 섬세하게 나누는 리뷰. 다음 회차도 인생 드라마에서 함께해요. 그럼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요.